일요일 헬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가지고요. 특히 이제 안면신경마비 중에서도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인 벨마비에 이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이 입이 돌아간 이 구안화사는 이제 중추성과 말초성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,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네, 그렇게만 하고 또 나중에 또 제가 또 일단 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암 관련 증상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임상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. 사실 암 같은 경우에는요,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, 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난치성 질환입니다. 그래서 어떤 한의학적인 내과 교과서, 그다음에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이제 의료인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과 교과서에서도 이 암 관련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사망 원인으로 상당히 이렇게 1위에 속하지만,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은,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질환이다라는 건 반증이기도 하거든요.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뭔가 딱 이렇게 명확한 그런 어떤 이제 질환들일 것 같으면은, 아니면 아예 뭘 잘 모른다든지요, 그런 어떤 질환들 같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많은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암 관련 증상이라는 거는요,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이제 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, 또는 암 치료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수술요법이라든지 항화학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요법 등과 관련이 되어서 나타난 그런 증상들을 묶어 가지고 암 관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종류로는 암성 피로, 이게 제일 흔하고요. 뭐 암성 통증, 식욕 부진, 불면, 오심구토, 말초신경병증, 구강건조, 수술 후 장마비, 수술 후 통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. 이것을 뭐 한 개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암 관련 증상에 대해 가지고는요, 여러 이제 과들이 이렇게 다학제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고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, 그래서 또 한의학적인 접근법, 그다음에 서양의학적인 접근법, 이런 통합의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진단과 치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어떤 암 관련 증상을 신체 증상,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피로나 통증, 손발 저림, 이런 신체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, 불면, 불안, 우울 등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누어져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이런 암 관련 증상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, 이런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또 주 치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암 치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 관련 증상을 잘 컨트롤하고 그다음 한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.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한의학적인 개입,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, 한의학적으로도 암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이러한 방법이 완벽한 치료 방법이다, 이것만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다, 이런 것은 없습니다. 없고, 이런 한의학적인 개입으로서 이런 암 관련 증상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, 이런 것들은 암 치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한의학적인 개입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. 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, 이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개입이 조금 더 한의학적인 개입이 어로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변병과 변증을 통해 가지고요, 그냥 침뜸, 약침, 한약 치료, 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추나 치료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치료법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암 관련 증상에 대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본래 암 치료의 일관성, 순응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,
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, 결국에는 그 환자분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암이 관해가 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수술 이후에 회복기에 있으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 또 환자분의 건강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조금 더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암 관련 증상에 대해 가지고 이런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요 내용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밑에 참고 문헌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.